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 아플 것 같다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끝내버립시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일하고 싶은데 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명목임금 그리고 실질임금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즉 경직적인 측면에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알짜배기만 딱 정리하고 제가 여러분께 힘이 팍팍 되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비자발적 실업.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업자가 되는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시장에서 주는 월급, 그거 받고 일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아무도 날 안 써주는 거지? 이게 바로 비자발적 실업의 본질이에요. 옛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임금이라는 가격이 아주 유연하게 착착 움직여서 이런 일은 절대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케인즈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임금의 경직성, 임금이 뻣뻣하게 굳어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명목임금의 경직성입니다. 여기서 명목임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우리 월급 통장에 딱 하고 찍히는 그 숫자, 그 금액 자체를 말합니다. 이 금액이 시장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휙휙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현상을 중첩임금계약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중첩임금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부터 보는 게 편해요. 슬라이드 왼쪽을 한번 보세요. 동시에 임금계약이라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모든 회사가 예를 들면 1월 1일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바로 중첩 임금 계약에 가깝습니다. A 회사는 1월에 계약하고 B 회사는 7월에 계약하고 이렇게 회사마다 계약하는 시점이 다 제각각이라서 계약 기간이 서로 막 겹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동시임금 계약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명목임금이에요. 만약 4월 1일에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확 좋아지는 충격이 쾅 하고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모든 계약은 내년 1월 1일에나 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명목임금이 그냥 그대로 묵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기업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임금을 확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충격의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않고 단기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바로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중첩임금 계약의 핵심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4월 1일에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회사마다 계약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회사만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옛날 계약에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만 오르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영어로 sluggish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끈적끈적한 조정 때문에 경기 충격의 효과가 경제에 훨씬 더 길고 깊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첩임금계약 모형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 즉 P가 오를 때 명목임금 W는 천천히 오르잖아요. 그럼 실질임금, 즉 W분의 P, 내 월급의 진짜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져야 맞습니다. 즉 실질임금이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기 역행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를 까보니까 어땠을까요?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실질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경기 순응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된 겁니다. 어라? 이론이랑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새로운 설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두 번째 원인, 실질 임금의 경직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진짜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즉 실질 임금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실질 임금이 좀 떨어져야 일자리가 생길 텐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바로 효율성 임금 가설입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당연히 월급을 최대한 싸게 주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가설은 완전 반대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아니, 기업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죠. 첫째, 노동이직 모형. 월급을 많이 주면 우리 회사에서 잘 훈련시킨 숙련단 직원들이 딴 데로 안 옮겨가겠죠. 그럼 새로 사람 뽑고 교육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태업 방지 모형. 월급이 높으면 직원들이 여기서 잘리면 이만한 직장 다시 못 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감시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역선택 모형. 우리는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실력 있는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겠죠. 마지막으로 영양이론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월급을 많이 줘야 노동자들이 잘 먹고 건강해서 일의 능률도 오른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유들이 말하는 건 뭐다? 높은 임금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더 큰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실질 임금이 왜 뻣뻣하게 굳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내부자, 외부자 모형, 그리고 암묵적 계약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모형은 노동시장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봅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내부자는요, 현재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즉 취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노동조합 같은 걸 통해서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할 힘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외부자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임금 협상 테이블에 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실질 임금을 높게 유지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내부자들, 즉 노조가 밖에 있는 실업자들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높은 임금을 팍 요구합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너무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밖에 있는 외부자들을 새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높은 임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셋째, 밖에 있는 외부자들은 아니, 저는 그 월급의 반만 받아도 일할 수 있다고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해주지 않아서 결국 계속 실업 상태에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론입니다. 암묵적 계약 모형. 이 이론은 아주 재미있는 가정에서 출발해요. 바로 노동자랑 기랍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어때요? 월급이 널뛰게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위험 기피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기업은 이익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에 좀 둔감한 위험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이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당신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암묵적인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바로 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가 나빠져도 실질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배운 실질 임금 경직성 이론들은요, 그 원인을 찾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먼저 효율성 임금 가설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네, 바로 기업 측면입니다. 기업이 생산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높은 임금을 준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내부자, 외부자 모형은 노동자 측면, 특히 이미 고용된 내부자들의 독점적인 협상력 때문에 높은 임금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를 기억해 두는 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 봅시다. 첫째, 비자발적 실업은 왜 생긴다? 핵심 원인은 바로 임금의 경직성 때문이다. 둘째, 통장에 찍히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는 중첩임금 계약 때문에 임금 조정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실질적인 구매력인 실질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었죠. 기업이 스스로 높은 임금을 주는 효율성 임금 가설, 내부자의 힘을 강조하는 내부자 외부자 모형,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암묵적 계약 모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각 이론이 기업의 시각인지 노동자의 시각인지 구별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경제학 분명히 어려운 학문이지만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거나 이건 왜 이렇지? 하고 더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합격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정말 실력 있고 세상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 덕분에 저도 정말 신나게 설명할 수 있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